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막는 이 처사가 과연 냉정하게 따져서 볼 때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가, 적법하고 형평성을 두고 볼 때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래서 제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제 값을 마땅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매도하고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사주를 받았든지 아니면 단지 영리 목적으로 그랬든지 거짓 증언한 미디어 매체들에게도 사과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대상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법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깨지면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한 범법자, 병역 기피자라고 말합니다. 2002년에 시민단체가 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요. 법원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입니다. 도대체 저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죄가 유죄로 판명되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도 5년 입국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38살이 되면 병역 기피자라 할지라도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외 동포법입니다. 저번 대법원 판결에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또 강제 퇴거 명령을 하는 경우랄지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받을 뿐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요? 한간에는 입국금지를 내린 주무처인 법무부가 유승준 관련 논란에서 뒤로 물러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왜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법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구경하고 앉아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19년입니다. 꼭 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제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이 있는 일입니까, 이 일이?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연평균 3,600명에서 4,000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저 단 한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입니다.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입니다. 왜 제 인권은 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 평등하지 못하고 그 의미가 사라지면 당신의 권리를 악한 권력이 박탈하려고 할 때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칼이 당신을 향해 내세운다면,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칼이 놓인다면 당신은 그때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막고 있는 입국 금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입국 관리법이죠. 그 내용은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가능, 테러리스트나 간첩, 살인자나 아동 성추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 분수군자들, 그런 사람들, 김정은이나 김여정, 김영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리스트에 올라갈 사람이 빨갱이 간첩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에 잘 입국하던데요. 막 환영받으면서. 제 이름이 그 리스트에서 왜 나옵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나 김병주 의원이나 제가 하나같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입국금지 당해도 된다는 건가요?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그런 억울로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이나 추미애 장관 아들이나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 등 그런 사람들 추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사기와 허탈감, 이런 사람들이 더욱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문준용 씨도 나한테 그러겠지요. 나는 아버지 백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대통령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코로나 지원금 수령도 받고 기업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다 내 실력으로 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다 사실이고 그의 행위가 범법이 아니라면 저도 그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죄도 없는데 법적 제재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단지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범법을 저질렀다면 그는 대통령의 아들이건 뭐건 간에 그가 지은 죄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고 아니고 그 상관없이 법에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적으로 청와대 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교수, 권력자죠. 현 정권 실세입니다. 문정인 교수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유학한 뒤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군대 안 가버렸어요. 반면에 저는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앞으로도 가족들이 미국에 살 거니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당연했지만서도 이 친구는 유학 와서 가족들이 다 한국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위 직책을 가진 권력자 대통령 특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따고 군대를 회피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회가 생기니까 국적을 바꿔서 한국을 배신한 거죠. 아니에요? 이 친구도 지금 저처럼 추방당하고 입국 금지 당했죠. 누가 더 부도덕적한 겁니까 진짜로.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아버지랑 연결시키지 마라. 개인의 권리다라고 주장했죠. 그럼 정권의 실세고 권력자의 아들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형편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로 대한민국에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러들어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시민단체들이 입국 금지를 제기했을 때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저는 혐의가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 발의한다는 법이안 그거 발의하세요. 아마 문정인 씨 아들이 첫 순위로 추방 및 입국 금지 대상일 겁니다. 조국 아들도 한미 이중국적으로 입영 5차례나 지금 연기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다 같이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도 모두 추방되고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엄마한테 휴가 연장하는 문자 쳐가지고 휴가 연장받고 그 재봉한 병사 나쁜 사람으로 막 만들어서 그런 걸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 정의가 사라진 불공평한 사회를 보면서 이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그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퍼붓게 만드는 전략이 그게 바로 마녀 사냥이에요. 선동당하지 마세요. 시선 돌리기에 속아서 시선을 돌리는 동안에 그 분노를 저에게 퍼붓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아무런 비난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국하면서. 이 진실이 불편한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형평성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가 진짜 갑질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지요. 89년도에 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힘들게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미 왔죠. 저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영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 과정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게 됐는지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군입대 그 설이 시작되고 그 뒤에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제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지요. 제가 실명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약속보다 제 가족을 택했습니다. 그 행동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비겁하거나 부도덕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내 마음에 무겁고 죄송스럽게 여겼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과정도 어떻게 마음이 변하게 되었는지도 차차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를 비난하시든지 질타를 하시든지 도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것은 제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약도 없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들어가서 계란을 맞든 돌을 맞든 욕을 쳐먹든 처참하게 대중에게 외면을 받든 그건 대중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닙니까? 어차피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다들 저를 보면 병역 기피자로 본다면서요. 그럼 벌써 대중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행정부가 따르지 않고 법무부는 병무청에게,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소에게, 또 나중에는 외교부까지 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결정은 법무부가 다 내려놓고 추미애 장관님 도대체 저를 19년이 다 되도록 입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파 코인을 탄다고요?
저는 좌파고 우파고 뭐 진보고 보수고 솔직히 저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고 선하고 올바르고 공평한 길이면 저는 그 편에 설 것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 우파에게 가깝다면 저를 우파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쪽이 보수 쪽에 가깝다면 저를 보수라고 해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좌파와 맞서는 이유는 그들의 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깨고 흔들고 파괴하고 사람들의 인권과 재산까지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수 우파에게 호소한다고요?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회주의자나 아니면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외치는 그런 좌파나 솔직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합니다. 저는 흉악하고 잔인한 북한 공산당 아래 핍박받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나마 논란을 가져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이 진심이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이버 전쟁 시대이죠. 어쩌면 제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계속 외쳐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외쳐야 합니다.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끝내 이깁니다.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계속 소리를 내야 합니다. 끈질기게 싸우고 걸고 넘어져야 돼요.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시간 속에 잊혀져야 될 연예인이죠. 제가 데뷔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이제 20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제 이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대한민국, 제 조국을 사랑하고 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숨죽이고 아무 말 없이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는 제 팬들, 그리고 큰 소리는 내지 않아도 제가 말한 소신 발언 등 동의하고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 아직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도배하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죠. 마치 전 국민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기사를 써야지 왜 당신 생각을 쓰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 제 영상의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많다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팔로워가 더 많아지고 본 사람 중에서 좋아요가 더 많은 건가요? 그것은 제가 비록 늦었어도 늘 진실을 말해왔기 때문에, 또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메인스트림과 다르게 영상이 나가고 많은 분들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편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이슈들과 제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방송해 주셨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이나 김영호 연예부장님, 이 백서스 네트워크, 도란프 TV 등등 아주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에 입각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웨스트사이드 팬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 말을 하고 마음이 좀 후련해질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조금 후련하긴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 짧은 영상 하나로 다 표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 하나씩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유승준이었습니다.